코딩 셰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순 관련해서 주어와 동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영문법이란 측면에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동사에 대한 관점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문법이란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동사가 떠오릅니다. 그만큼 동사는 문장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쉬운 질문 몇 개를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영어로 잘생기다, 예쁘다, 빠르다, 그리고 똑똑하다를 뭐라고 할까요?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에 대한 답은 잠시 후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사는 그 어마어마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문법이란 측면에서 영어의 동사를 설명하기는 꽤나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한국어에서 잘생기다, 예쁘다 이 두 단어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한국어 문법에서는 잘생기다는 동사이고 예쁘다는 형용사로 분류합니다. 언뜻 이해가 가시는지요? 또한 자이언티 노래 중 양화대교에 나왔던 행복하자 이 말이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설명하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시는지요? 행복하자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설명은 형용사는 명령형과 총형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행복해라 혹은 행복하자라고 쓰인다면 틀린 말이 아닐까라고 좀 애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법은 언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단이지 언어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명을 보거나 들어도 한국 사람이 한국어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혼란스럽다면 이 또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국어 문법에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듣는다면 욕을 들을 법한 말이겠지만 저는 왜 굳이 잘생기다와 예쁘다를 동사와 형용사로 구분해야 할까라는 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제가 너무 국문법에 대한 지식이 낮아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쩌면 그래서 영문법상에서 동사는 더 간결하고 기능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동사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움직이는 거 이렇게 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동사는 주어의 동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love란 동사에 과연 움직이는 것이라는 정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유명한 광고 카피도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사랑이 움직이는 것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움직임을 내포한다라는 정의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love 같은 동사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상태 동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 동사에는 ing를 붙여서 loving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시나 이에 대한 다양한 예외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맥도날드의 I'm loving it, 스콜피온스의 Still loving you, 그리고 오티스 레딩의 I've been loving you too long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 원칙이 있는데 항상 예외라는 것이 존재하고 또 이런 예외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선 영문법이란 측면에서 먼저 가장 큰 틀에서 동사라는 것을 심플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사라는 것은 번역이나 해석을 할 때 뭐뭐다 혹은 뭐뭐이다 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동사라고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강좌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잘생기다, 예쁘다, 빠르다, 똑똑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마 대부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handsome, pretty, fast, smart 등등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답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말도 예쁜과 예쁘다라는 단어가 각각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영어에도 예쁜과 예쁘다에 해당하는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pretty는 예쁜이지 절대로 예쁘다라고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올리셨을 법한 handsome, pretty, fast, smart는 잘생긴, 예쁜, 빠른, 똑똑한이라고 번역되지 절대로 잘생기다, 예쁘다, 빠르다, 똑똑하다라고 번역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이처럼 뭐뭐이 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be 동사입니다. 그래서 잘생긴이 아닌 잘생기다라고 영어로 표현한다면 형용사인 handsome 앞에 이 be 동사를 붙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be handsome이라고 해야 비로소 잘생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쁘다는 be pretty, 빠르다는 be fast, 똑똑하다는 be smart가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뭐다 혹은 뭐뭐이다 라고 해석이나 번역이 되면 무조건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사를 물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형용사로 답을 한 셈이 됩니다. 그럼 한번 간단하게 공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석이나 번역이 뭐뭐이다로 끝나면 동사라고 했고 형용사 앞에 be가 붙어야 뭐뭐이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be 플러스 형용사는 동사라는 공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공식이 활용되는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동사를 외울 때 보통 동사의 3단 변화라는 것도 함께 암기합니다. 가령 주차하다란 동사의 3단 변화는 park, parked, parked라고 암기를 합니다. 첫 번째 park는 주차하다란 현재형이고 두 번째 parked는 주차했다란 과거형입니다. 그럼 마지막 parked는 무엇일까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과거 분사라고 답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과거 분사는 무엇일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동사의 3단 변화 끝에 붙여서 외우기 때문인지 이 과거 분사를 동사와 관련된 무언가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거 분사는 분명히 동사는 아닙니다. 예, 과거 분사는 바로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번역은 뭐뭐 되어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3단 변화의 마지막 parked는 주차된 이란 뜻의 과거 분사입니다. 즉 동사의 과거형에서 파생된 형용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등에 대한 이야기는 조만간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be 플러스 형용사는 동사라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주차된 이란 뜻의 parked라는 과거 분사의 품사는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parked 앞에 be를 붙이면 당연히 우리가 만든 공식대로 동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be parked라고 하면 주차되어지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 분사를 past participle의 줄임말인 pp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be parked를 바꾸어 보면 이처럼 be pp가 될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공식 아닌가요? 예, 바로 수동태 공식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습관적으로 be pp는 수동태 이렇게 암기하듯 학습해 왔지만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be pp라는 공식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형용사를 뭐뭐 되어지다 라는 뜻의 동사로 만들어 쓰자는 것 정도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수동태 문장에 대해서 나름 까다롭게 배워왔습니다.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어쩌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의외로 수동태 문장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be pp는 뭐뭐 되어지다라는 하나의 동사일 뿐이라고 인식을 하고 생각하면 수동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대화를 할 때 가령 어제 내 차 견인됐어 라고 말을 할 때 과연 이 문장은 능동태의 목적어를 주어로 사용한 수동태군 이렇게 인식하면서 말을 할까요? 예,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원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의 관점에서는 나는 내 자동차를 길 위에 주차했다와 내 자동차는 길 위에 주차되었다. 이 두 문장은 능동과 수동태의 관계라기보다는 그저 별개의 각각의 문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I parked my car on the road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과는 달리 동사가 뭐뭐 되어지다란 뜻의 be pp형이 필요할 뿐입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때 뭐뭐 되어지다란 뜻의 동사가 필요하면 수동태를 떠올리는 것보다 단순히 be pp형을 주어 뒤에 나오는 하나의 동사로서 활용만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어순상 주어인 my car가 주어 자리에 나오고 동사의 자리에 be pp형인 was parked가 나오는 것 뿐입니다. 다만 주차되었다는 시제상 과거이므로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be 동사가 그 역할을 대신해서 was로 바뀐 것 뿐입니다. 어순 관련해서 보다 빠르고 쉽게 영작을 하는 방법은 다음 강좌에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딩 관련 자료를 볼 때 특히 이런 문장을 자주 보게 됩니다. 번역은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BPP형의 수동태는 회화체보다는 이런 문어체에 더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BPP, 즉 Be-initialized는 당연히 초기화되다라는 하나의 동사로 보시면 되고요. 조동사인 should 뒤에서 동사의 원형으로 쓰인 것입니다. 또는 플러터 공식 문서에서 센트럴 위젯의 설명을 보시면 제일 첫 줄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 if부터 보시면 dimension이란 단어는 면적, 차원 정도의 뜻이지만 뒤에 s가 붙으면 치수가 됩니다. 그래서 each dimensions are constrained는 치수가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역시나 BPP형의 are constrained가 하나의 동사로 제한되다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센트럴 위젯은 치수가 제한되고 가로, 세로 요소값이 널인 경우 가능한 커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해 보자면 이젠 BPP형이 보이면 이거 수동태네 라는 생각보다는 뭐뭐 되어지다 라는 뜻의 하나의 동사이구나 라고 편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동사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에서 뭐뭐다 혹은 뭐뭐이다로 번역이 되면 무조건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사라면 무조건 동사의 3단 변화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형용사인 과거분사 앞에 be를 붙여서 be parked, 주차되어지다란 동사가 되면 이 역시도 동사이므로 반드시 3단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be parked, 과거는 was, were parked, 그리고 과거분사 been parked 이렇게 3단 변화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be 플러스 형용사는 동사라는 공식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문장 내에서 오로지 동사만이 현재, 과거, 미래 등의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한 동사의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이며 추후 현재 분사, 현재 완료 등에도 아주 요긴하게 접목되는 내용들인 만큼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순 관련해서 보다 더 쉽고 빠르게 영어를 말하고 쓰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